와, 1월 초에 주문했던 게 이제야 왔네. 엔비디아 제슨 올인 나노 슈퍼인데 왜 그냥 나노지? 제슨 올인 나노는 2년 전에 나온 거고, 올해 초에 나온 제슨 올인 나노 슈퍼를 샀는데 왜 제슨 올인 나노가 온 거야? 황회장이 통수인가 이것도? 50 시리즈도 완전 통수였는데 이것도 분명히 비싼 값 주고 슈퍼로 샀는데 왜 그냥 올인 나노로 온 거야 이거? 엔비디아 이렇게 계속 통수 쳐도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미니 PC로 불리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AI 개발을 위한 개발자 킷 제슨 올인 나노 슈퍼입니다. 인트로에서처럼 저도 처음에 받고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2년 전에 나왔던 제슨 올인 나노 이 제품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바로 이 제슨 올인 나노 슈퍼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는 똑같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이 업데이트 되었다 하더라도 좀 이름은 바꿔서 써서 보내주지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엔비디아사에서 그 정도 성의도 없는 거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아마도 이거 구매하고 판매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런 제품은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용 케이스도 판매를 하는데 PC처럼 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케이스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설명서, 케이블들과 어댑터. 케이블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3구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징 초록색이 안쪽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 보드 보시면 이렇게 이 밑에는 IO 보드고 여기 이 보드가 뭐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것처럼 싱글보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보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 사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성능 67 TOPS입니다. 뭐 생소한 개념이라서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AMD사의 HX370 같은 300 시리즈 이 제품이 최대 50 TOPS입니다. 그리고 루나레이크 200V 48 TOPS.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노트북으로도 나오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 플러스가 45 TOPS, 그리고 애플의 M4 칩셋의 경우 38 TOPS로 이 제품 그야말로 AI를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PU 1024개의 쿠다 코어와 32개의 텐서 코어를 갖춘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1024개의 쿠다 코어 요거는 예전에 GTX 1060 3GB 모델이 1152 쿠다 코어였고 GTX 1650이 896 쿠다 코어로서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AI를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GPU 성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CPU 헥사코어 콜텍스 A78AE로서 최대 1.7GHz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램 8GB, DDR4 대역폭 102GB/s로 되어 있고, 그리고 SD카드 및 NVMe SSD를 지원합니다. 전력은 7W에서 25W로 작동합니다. 자, 그야말로 AI를 위해서 나온 보드이고 저전력이면서 AI 쪽에 최고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USB 포트 4개와 뭐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은 HDMI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DP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19V 2.37A 45W 어댑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C 포트도 있고, 그리고 램 포트, 카메라를 위한 슬롯도 있고, 그리고 GPIO 포트도 제공이 됩니다. 네, 보드 한번 보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있었지만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램 슬롯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네, 이렇게 IO 보드. 자, 이것도 한번 열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여기는 뭐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별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멀 페이스트가 발라져 있고, 네, 아무튼 뭔가 속은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것도 좀 많이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의 통수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쨌든 다시 조립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드 사이즈는 여기까지이고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무선 랜카드 그리고 2280, 2230 두 개의 M2 SSD 슬롯이 있습니다. SSD를 두 개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SSD에 OS 설치하는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냥 이미지만 받아서 이미지 버닝 툴로 구우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명령어도 넣고 복잡해서 그냥 저는 여기 마이크로 SD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와 제슨 오린 나노 슈퍼 AI에 있어서는 40대 67로 27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린 나노 4기가 모델의 경우는 7W와 10W 그리고 8기가 버전은 7W와 15W로 작동을 하는데 오린 나노 슈퍼의 경우에는 7W, 15W 그리고 최대 25W로 작동이 됩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68대 10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I에 있어서 1.7배 그리고 메모리 1.5배의 성능 부스트가 있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마찬가지로 파워 버튼이 없고 연결하면 바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선 키보드 마우스 리시버를 연결해서 이제 지금 현재 OS가 마이크로 SD에 설치된 상태고 처음에 구매하시고 OS를 설치하기 전에 펌웨어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펌웨어가 낮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행을 해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OS인 제팩 6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팩 5에서 6으로 바뀌면서 제슨 오린 나노 슈퍼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펌웨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고 키보드에 ESC 키를 연타를 해줍니다. 펌웨어가 36 이하인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세 번째 줄에 36.43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이상이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 없이 바로 OS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 번역 기능 써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장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SD에 설치가 돼서 그런지 부팅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OS 설치 부분의 펌웨어 파트를 넘어가면 OS 설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OS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흔히 사용되는 벨레나 에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던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메모리 7.4GB 그리고 다 설명했던 스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분투 22.04 64비트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우분투 문제가 또 있죠. ARM 64 리눅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눅스 명령어로 보통 설치를 하는데 그런 명령어가 거의 잘 안 먹힙니다. ARM 64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리눅스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파이앱스를 먼저 설치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파이앱스가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파이앱스 검색을 하시고 인스톨 나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어 복사해서 터미널을 열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인스톨할 때 설정해준 관리자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파이앱스 설치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게임, 유틸리티, 프로그래밍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도 스팀이 있습니다만 이 스팀이 또 안되네요. 여기서 그래도 엔비디아 제품이라서 스팀 게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스팀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알아봤는데 스팀은 도저히 안되겠고 PPSSPP는 여기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낮은 에뮬레이터고 돌핀 에뮬레이터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돌핀도 설치가 안되고 몇 가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도 있는 건데 여기서 안되는 게 좀 아쉽죠.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겠죠. 툴, 여기서 킥벤치 6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킥벤치 6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설치가 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이 나오는데 여기 인스톨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살펴볼 거 이 상단에 보시면 파워 모드가 제팩 6.2에서는 25W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볼 수 있는 이런 GUI도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링 시에 CPU 1.2GHz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킥벤치 실행을 해서 CPU라든가 이런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싱글 코어 테스트에서는 뭐 1.3기가 이 정도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온도는 48도 정도. 네, 25W로 작동해도 최대 클럭이 1.3기가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앤 슈퍼 이걸로 실행을 해야 1.7기가로 작동을 합니다. 네, 결과는 싱글코어 562점, 멀티코어 2510점. 네, CPU 자체 성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 앤 슈퍼 이걸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1.7GHz 바로 최대 클럭이 작동이 됩니다. 네, 맥스 앤 슈퍼로 놓고 했을 때 과연 킥벤치 점수 3333점.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어쨌든. 그리고 싱글코어 775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AI 성능에 맞춰서 나온 보드이기 때문에 네, 뭐 CPU 성능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뭐 그야말로 갤럭시 S20, 21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를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제슨 오린 나노 슈퍼를 가지고 AI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엔비디아 제슨 AI 랩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AI 얘기할 때 텍스트 제너레이션, 즉 대규모 언어 모델,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AI, 그리고 언어와 시각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AI 작업들, 그리고 뭐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 보시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한번 따라할 수 있는 거, 대규모 언어 모델 이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게 올라마죠. 올라마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 하나씩 복사해서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식으로 뭐 올라마 라마 3.2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 명령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기가 용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문장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유선 랜도 제거하고 와이파이도 껐습니다. 네, AI도 실수를 할 수 있나 물어봤는데 뭐 실수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온라인 접속 없이 이 제슨 오린 나노 슈퍼에 내장되어 있는 올라마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슨 오린 나노 슈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 뭐 AI를 공부하거나 개발하는데 최상의 도구이고, 가격도 뭐 499는 아니고, 어쨌든 뭐 가성비가 좋은 AI 개발 도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성능은 낮지만 AI 관련 성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스펙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HX370 같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미니 PC에 들어가는 AP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두 번째 테스트해 볼 것은 동작 인식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명령어들 차례차례 하나씩 입력해서 뭐 파이썬이라든가 메디아 파이프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udo 나노는 나노 텍스트 에디터를 여는 명령어이고, 핸드 제스처라는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나노 명령어가 없다고 나오는데 모르는 거 나오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sudo apt-get install nano. 네, 이제 화살표 위 키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코드는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 미니 PC 그냥 일상 용도로 쓰기에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긱벤치 테스트 보셨겠지만 흔히 일상 용도로 많이 쓰는 엠뱅 미니 PC와 비교해서 싱글 코어는 조금 떨어지지만 멀티코어 성능이 20% 정도 앞서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이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도 무리 없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의 펑션들을 정의해 주는 것이고 그대로 붙여넣긴 했지만 동작을 인식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만 한글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텍스트가 있죠. 헬로우는 구독, 좋아요, 싫어요. 온리원은 어떤 제스처인지 모르겠는데 온리원은 뭐 요거는 그러면은 알림 설정 이렇게 하고 컨트롤 X yes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요 명령으로 열면 되는데, 자, 웹캠 USB 웹캠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연결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AI에 있어서 카메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CSI 타입의 카메라를 연결하는 단자가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이러한 카메라는 뭐 이거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쓸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죠. 자, 일단 요거 연결하고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오, 네, 인식 이렇게 손 인식 잘 되고, 한글이 이게 나오질 않네요. 네, 아무래도 한글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다시 영어로. 그리고 방금 전에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아마 이 only1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돼서 또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우고, 네, 저기 나오는군요. 이게 왜 구독이죠? 구독. 이게 헬로우가 서브스크라이브 아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멀리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라이크가 방금 디스라이크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나오네요. 디스라이크. 네, 뭔가 좀 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라이크도 나오고 잠깐 나왔다 사라지네요. 네, 구독, 좋아요, 뭐 싫어요는 할 필요 없지만, 네, 어쨌든 여기까지. 네, 이렇게 동작 인식까지 보셨습니다. 여기선 Q를 눌러야 나가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오픈CV에 한글을 표현하려고 봤더니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자, 이렇게 AI 성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게이밍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에뮬레이터는 사실 돌핀 에뮬레이터까지 돌려보면 좋을 텐데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PS2 에뮬레이터도 설치가 어렵습니다. PS3 에뮬레이터를 여기서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ARM64 버전입니다. 리눅스 마인크래프트 런처. 자, 그래픽 설정에서 그래픽 성능과 가장 연관이 많은 거 렌더 디스턴스, 제가 한번 끝까지 놓고 해봤는데 좀 렉이 걸립니다. 그래서 14 정도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할만하죠. 네,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은 됩니다. 자, 그리고 RPCS3 듀얼센스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능 보기 위한 창을 좀 띄워놓고 창 모드로 일단
네, GPU 설정 잠깐 보시면 벌칸의 그래픽 디바이스는 엔비디아 테그라 올인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720p 쉐이더 퀄리티 오토,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프터버너는 소리가 안 나네요. 사운드가 장점인 게임인데, 네, 뭐 애프터버너는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60프레임 아주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뭐 할만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데몬즈 소울. 네, 이렇게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CPU 거의 풀 로딩 되고 있고, 약간 뭐 사운드 끊김이 좀 있긴 하네요. 뭐 원래 30프레임 게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느린 느낌이죠. 네, 좀 플레이가 쉽진 않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쾌적하지가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철권 태그 위 U의 경우에는 라데온 6800U 뭐 이런 UMPC나 미니 PC에서도 잘 돌아갔었는데, 플스 3는 조금 더 사양이 필요하긴 하죠. 네, 돌핀 에뮬레이터나 뭐 세무 이런 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ARM64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30프레임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플레이가 거의 어려운 수준이죠. 슬로우 모션이라 뭐 게임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AI를 위한 개발자 보드, 뭐 미니 PC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싱글보드 컴퓨터에 가깝죠. 라즈베리파이 CM4나 5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AI 성능만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AI 개발을 위해서 PC를 맞추려고 하면 적어도 100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고, AI 기능이 들어간 뭐 AMD의 HX370이라든가 루나레이크 울트라 9 같은 미니 PC 구매하려고 하면 거의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제슨 올인 나노 슈퍼 이것처럼 CPU, GPU 성능은 낮지만 AI 성능에 올인한 그런 미니 PC, 사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뭐 요거 거의 대부분 관심 없을 테지만 제가 요걸 또 한 이유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학생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많진 않고 제 예상으로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요거 보시고 만약에 AI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100 몇십만 원짜리 PC를 사달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매하셔서 AI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부할 겸해서 이 제품 리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CPU 성능, GPU 성능 생각보다 좀 아쉬웠지만 GPU 성능은 그래도 이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RPCS3 저사양 게임들 돌아갈 정도는 되니까, ARM64이기 때문에 앱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고 마켓에 들어가도 마켓도 잘 안되고 몇 번 하다 보면 되긴 합니다만, 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호환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치아키, 뭐 PS5 리모트 이런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라즈베리파이 5보다도 앱 호환성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쉽고, 개발자분들이 요거 전용으로 또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라즈베리파이처럼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라즈베리파이 5 오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력 효율도 그렇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호환성이죠. 네, 어쨌든 이 제품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 처음에 주문하고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정말 엔비디아 이 정도 성의도 없는지 좀 실망스럽고, 저도 그래서 성의 없이 한번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성의는 있습니다. 네. 제슨 올인 나노 슈퍼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 제 채널 보시는 IT 매니아 분들 중 뭐 기기 사용에는 관심이 많지만 개발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어쨌든 학생분들이 이거 좀 보시고 AI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이 다른 IT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많이 또 추격을 당하고 있고, AI에 있어서는 뭐 상대가 안 되죠. 이제 미중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AI 쪽만 봤을 때 최고의 가성비를 지닌
엔비디아 제슨 올인 나노 슈퍼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